다른 환자분을 한번 볼게요. 67세 남성분이신데 우측 밑에 치아가 흔들린다고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다른 임플란트는 전부 다른 치과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위쪽에 임플란트는 크라운이랑 중간 기둥이랑 틈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임플란트 크라운이랑 중간 기둥이랑 이렇게 틈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이 틈이 없어야 될 거고요. 이 틈을 통해서 세균들이 들어가면 임플란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임플란트는 삐뚤어지게 식립이 되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치아를 건들 수 있는 위험성이 보이고요. 추후 이쪽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오른쪽 밑에 치아는 이런 식으로 잇몸이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빼기로 하였는데요. 임플란트는 다음과 같이 4개를 심어서 크라운을 5개 만드는 형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임플란트는 치아를 뺀 곳에 잇몸뼈가 많이 안 좋아서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리기에는 다른 쪽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임플란트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군데는 바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하기로 하였고요.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3D 스캔을 하였고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치아를 이런 식으로 뺐다고 볼게요. 임플란트 상부 크라운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플란트 위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위치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지 크라운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고요. 그렇게 돼야지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디자인되었고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고요. 우측은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그 위치에 맞는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수 있겠지만 왼쪽과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왼쪽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은 대충 못을 받고 액자를 거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과 같이 임플란트의 위치를 디자인을 하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정확한 위치에 액자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뒤에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하였고요. 한 달 뒤에 오셨는데요. 우선 식립한 임플란트 3개는 충분히 골 유착을 이루었고요. 따라서 임플란트 3개를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먼저 만들어 드리기로 하였고요. 임시치아를 만든 것과 동시에 46번짜리 하나 남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였고요. 일주일 뒤에 오셔서 하나 남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임시치아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임시치아가 입안에 들어갔고요. 환자분께서는 약 5주 정도 후에 임시치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가 없는 기간은 한 5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주 후에는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셨고요. 환자분께서는 빨리 식사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임플란트는 골유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환자분이 다음 약속을 미루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최종 보철은 이후 3개월 정도 더 지나서 완성이 되었고요. 사진과 같이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인공뿌리와 크라운 상부 보철과의 사이에 갭이 없이 완전하게 잘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 사진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10년 이상 써야 될 임플란트인데 이것을 대충 할 것이냐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충 못을 받고 액자를 거는 것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가격도 무시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잘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가격만 생각하고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과에 갔다고 한다면 이 3개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하고 무작정 3개월을 기다리세요, 6개월을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플란트가 골유착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바로 임시치아를 완성해 드리는 치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인 치과가 식사를 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좀 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을 눈으로만 보고 하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디자인하고 그 위치에 맞는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더 좋은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은 가급적 수술 가이드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하는 치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단순하게 시멘트를 이용해서 접착을 하느냐, 나사를 이용해서 접착을 하느냐는 장기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로 접착을 하는 경우는 임플란트 보철을 풀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반면에 나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체결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임플란트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임플란트 치료는 가격뿐만 아니라 제대로 치료하는 치과에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